예, 안녕하세요. 우리 미르팜 가족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에 모두가 힘든데 뭐냐고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서 얼굴을 볼 때까지 전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인사 드릴 게 최근 저희 그 미르팜 유기질 비료가 목록고시가 이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미르팜 가족들이 좀 더 이렇게 선순환하는데 특히 이제 그 농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좋은 제품을 농가에 전달해서 우리가 선순환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1차에 대해서 비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농민들을 상대로 하면 농민들이 화학비료하고 유기질 비료를 좀 혼돈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화학비료는 쉽게 말하면 질소 인상 칼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일종의 좀 영양제 개념으로 이게 써야 되는 비료인데 워낙 화학비료를 맹신하다 보니까 그 비료 하나면 농사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착각하고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그 설명을 드릴 것은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람으로 따지면 먹는 밥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를 들어 음식을 섭취해서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장에서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듯이 유기질 비료는 토양의 미생물에 먹이를 주는 겁니다. 화학비료는 토양의 미생물에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질소 인상 커리를 만들어서 그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화학비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이 건강하게 이렇게 그 유지가 되려면 꼭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왜 미르팜 거 고급 유기질 비료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기질 비료 그러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미르팜에서 생산하는 고급 유기질 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압 비료가 있고, 또 이제 가축분이라든가 이런 걸 발효시켜서 쓰는 퇴비,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유기질 비료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기질 비료도 분명히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해서 이렇게 명칭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소나 돼지, 닭이라든가 가축을 키우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배설물이 나오는데, 사실 그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해양 투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나온 배설물을 내륙에서 농사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부숙시켜서 쓰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은 사실은 가축분 퇴비는 발효를 시켜서 절대 농사에 쓰시면 안 된다. 그건 사실은 발효를 시켜서 야산 같은데, 이렇게 나무 같은 데나 이렇게 무시할 때다 이렇게 뿌려주는 게 낫지. 그걸 농업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퇴비 공장에서 이 가축분 퇴비를 만드는데, 과연 거기다가 올바른 것만 넣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좀 뭔가 검증되지 않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는 무엇을 넣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압비료인데, 유압비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식물성, 기름을 짠 식물성 닭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게 유압비료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유압비료 갖고 오면 뒤에 뭐뭐 섞여졌는지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50% 이상, 70%까지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주까리 닭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아주까리 박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전부 다 외국에서 피마다 기름자분한 찌꺼기 잔재물을 수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박비료로 쓰고 있는데, 저도 아주까리 박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비료를 써도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의 뭐 흙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박비료 회사들이 증량제로 많이 써요. 증량제라는 건 저희들이 비료를 농림부에서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할 때, 지금 아마 유기질 비료 보조 사업을 하면은 한 포당 1,500에서 2,000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텔비 같은 경우는 한 포에 4,000원, 5,000원 잡으면은 2,000원 해준다 그러면 4,000원 잡았을 때 한 50%. 근데 이제 유박비료 같은 경우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한 20% 정도, 2,000원 정도 보조해준다고 20%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과연 20kg 양을 채우면서 거기다 뭘 담아야 될지, 고급 재료를 담아갖고는 그걸 어떻게 8,000원이나 10,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싸디싼 재료를 넣어서 양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결국은 써서는 안 될 걸 쓰다 보니까 토양이 망가지게 되고, 토양이 망가지면 땅이 망가지면 농사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 손바닥에다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기를 이용해서 뭐 양액 재배라 하니, 뭐 고설 재배라 하니, 결국은 토경 재배를 못 하니까 그런 이렇게 여부들하고 엄청난 시설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진짜 뭐가 잘못되고 있다. 저희들이 농사를 짓는데 땅을 살리지 않으면 나중에 방법이 없다. 저희 그 미흡팜에서 만드는 고급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아마 나오는 유기질 비료 중에서는 최고급 비료입니다. 저희들이 사료로 쓸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해서 비료를 만들다 보니까 진짜 아마 이 비료를 집에 이렇게 뭐 가축 키우신 분들이 있으면 주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 비료를. 왜 비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고급화 시켜갖고 이렇게 비료를 만드느냐. 유기질 비료는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물 함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반지에서 금의 함량을 가지고 금반지를 따지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금의 함량이 없으면 그게 금반지가 아니라 철사반지겠죠. 철사반지. 금반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의 함량을 따지듯이 유기질 비료는 말 그대로 유기물 함량이 높은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근데 유기물 함량이 높은데 이왕이면 식물성 유기물 함량보다 동물성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그 비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동물성 유기물 함량을 높이려다 보면은 원재료값이 워낙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물성 유기물 함량을 넣는데 한계가 있고, 저가 비료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해볼 엄두도 못 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미입한 비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뭐뭐 넣어가지고 만드는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어분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가 골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골분이 아니라 수지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분 그러면 대부분 뼈골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 이제 우리가 가축, 소나 돼지고기 이렇게 먹고 나면 그 뼈를 건조시켜서 분말화시킨 게 이 골분인데, 저희 비료에 들어가는 것은 그 뼈골분이 아닌 일종의 좀 육골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수지막이라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30% 들어가고, 저희는 이제 미강이 20% 들어가는데, 미강은 우리가 이제 쌀을 도전을 하면은 현미 상태에서 일반면을 만들려면 현미를 겉에 깎거든요. 그 이제 미강이 20% 들어가는데, 그 미강은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연세 이렇게 한 70대 이렇게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런 거 갖고 개떡도 해먹고 그랬던 게 미강입니다. 저희들 배고픈 시절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급
재료만 넣어가지고 이게 유기질 비료를 만든 이유는 유기물 함량도 높고, 제가 그러잖아요. 유기질 비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기물 함량인데, 유기물 함량이 낮으면서 뭔가 예를 들어 검증되지 않는 것을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넣어보면, 그건 토양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토양에서 필요한 유기물이 높은 것을 소량 넣어주는 게 토양도 망가뜨리지 않고 좋은 농사를 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고급화 시켜서 소량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비료다. 대신 제가 유기질 비료는 토양의 미생물의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무리 고급 유기물을 토양에 준다 해도 토양 속에서 이게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가 되어버리면 그게 결코 좋을 리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고급 비료를 쓴 만큼 토양 속에서 부패되지 않고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그 기술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 굳이 고급 비료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근한 대로 메주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메주는 결국은 콩을 삶아서 네모로 이렇게 메주를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는데, 메주를 만약 예를 들어 공기가 잘 통하고 이렇게 무시했는데 온도를 맞춰서 호기성 발효를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발효를 시켜야지. 만약 메주가 유기물 덩어리인데 그걸 토양 속에다 묻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메주가 발효가 되겠습니까? 그게 부패가 되지. 결국은 고급 유기질 비료를,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넣어서 토양 속에 넣어가지고 로타를 치고 갈아엎어서 토양 속에 들어갔는데, 토양 속에서는 뭐 공기도 안 통하고 무시하다 보면 그게 발효를 하는데 호기 발효를 한 게 아니라 현기 발효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부패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륵판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 유기질 비료를 넣어서 토양에 들어가도 부패하지 않고 훌륭하게 발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륵판 비료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사 잘 짓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음식을 먹는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배설하는 거거든요. 먹기만 잘 먹고 나중에 배설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관수시설이나 물 주고 이렇게 뭐 영양제 주고 하는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결국은 토양에 가서 보면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위가 올라가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에 내가 농사 짓는 땅에 주변을 파든지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내가 물을 줬던 게 옆으로 이렇게 잘 빠질 수 있게끔 배수 시설을 잘 하고, 두 번째는 쉽게 보면 비료를 절대 욕심 부려가지고 한 번에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에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성이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성이 만다고 어린애한테 얼음밥 주면은 그 어린애가 소화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이에 맞게끔 소량 주고 매 끼니마다 이렇게 조금씩 주듯이 비료는 소량씩 자주 줄 수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거든요. 대신 물론 이제 관수시설이 돼 있는 하우스나 이런 데는 좀 그래도 편하겠지만 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자주로 줄 수 있는 관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특히 다비성 작물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철에 기비로 줄 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토양에서 너보다 비료를 과하게 줘서 흔히 하는 말로 짜부가 났을 때 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비 때 소량 주고 내가 봤을 때 좀
비료기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또 주면 되는데, 많이 주고 넘쳐버리면 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 지실 때는 기비는 조금만 주시고 추비로 관리를 하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농사 잘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수많은 농학 박사님들이 있고 작물마다 농사 짓는 방법은 다 틀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기질 비료가 왜 고급 유기질 비료를 쓰고 그 고급 유기질 비료가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물별로 뭐 전문가들이고 농사 지시는 건 농민들이 너무나 잘하시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근다고 해서 막 이렇게 싸면서 부피 많은 양 많은 비료 좋아하지 마십시오. 싼 게 비지떡입니다. 진짜 필요한 양질의 비료를 소량 주면서 추비 관리를 잘 하시면 훌륭한 농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이제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꼭 이렇게 농민이 쓰시면서 꼭 염두해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가로 한 가지 제가 이제 저희 고급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고급 영양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물론 기비로 유기질 비료도 있고 이제 거기다 화학비료도 치고 또 이렇게 식물이 크다 보면은 뭐 거기다 영양제도 주고 또 병이 오면은 균제도 치고 충제도 치고 이래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저희 농사를 짓다 보면은 영양제 값이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아요. 뭐 미생제제도 있고 뭐 아미노산 비료도 있고 어떤 액체로 돼가지고 병에 들었는데 보통 뭐 15,000원, 2만원 한 병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희 미흡한 유기질 비료를 가지고 영양제 만들어서 쓰십시오. 저희 이거 비료 한 1kg 정도를 물 한 마리 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잘 이렇게 녹이세요. 녹여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수족관 같은 데 보면은 그 거품 이렇게 공기 집어넣는 브루아라고 있어요. 그걸 사다가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거기다 공기를 불어 넣으세요. 그러면 그 유기질 비료가 훌륭하니 호흡이 발효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말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관수시설로 바로 이렇게 주면은 호수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철으로 걸려가지고 그 액체를 우리 영양제 대신 물에다 타서 쓰시면 아마 그 영양제 값도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아마 좋을 겁니다. 우리 이 미르팜 회원 중에서 고령에서 농사 지시는 제가 농장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젊은 그 사장님하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미르팜 대리점 하시는 그 사장님들은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쳤더니 쓰시고 굉장히 만족하세요. 저한테 고맙다고. 제가 우리 미르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옛날부터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팁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꼭 실천해서 영양제 이렇게 뭐 미생제제나 이런 거 사다 쓰시지 말고 그래 만들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영양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저 개인적으로 됐든 회사에 질문 주시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모쪼록 건강하시고 또 유기질 비료에서 궁금하고 그 어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의문 난점이 있으면 항시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